2026년 2월 28일 밤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8개월 만에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불과 1시간 만에 즉각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중동 전역은 물론 국제 정세에까지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아침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수도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주요 시설 인근에서는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의 핵 개발 의혹과 관련된 군사 및 전략시설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은 정부 핵심 기관과 군사 거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이번 공습의 배경에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협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작전이 그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번 공동작전을 통해 이란 아야톨라 정권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핵개발과 중동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습은 사전에 준비된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대응은 매우 빨랐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습을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단시간 내에 군사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충돌은 단발성 사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급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며칠간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현지 언론 역시 추가 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공습과 보복이 반복된다면 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수송로가 불안정해질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군사 충돌 자체보다 그 이후의 전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 위협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란은 주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외교적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중동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국제기구의 중재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공습과 보복은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 그리고 지역 패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규모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협상과 각국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그 향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 공격 소식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종목 중심으로 어떤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어떤 시각이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는 국내 방위 산업입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각국은 방공 시스템, 미사일 방어체계, 무인기, 탄약 등 군수품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수혜 기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과 방산 부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군비 확장 국면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수출 경험이 풍부한 점도 강점입니다. 단기 테마성 급등 가능성뿐 아니라 중장기 수주 확대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LI 진엑스원 역시 미사일, 유도무기,
레이더 체계 등 첨단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동 국가들의 방공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은 미사일 방어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 및 항공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항공 방위력 증강과 연계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KF-21 사업 등 국내 항공 전력 강화 프로젝트와 함께 해외 수출 확대가 동반된다면 중장기 스토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국내 정유 및 에너지 기업의 실적 변동성과 직결됩니다. 유가 상승은 정제마진 개선 기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등이 주목 대상입니다. 특히 단기 유가 급등 시 재고 평가이익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수요 둔화와 정책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편 LNG 운송 및 해운 관련주도 간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통로의 긴장이 고조되면 운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HMM과 같은 해운주는 글로벌 운임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기 이슈성 반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과 연계된 흐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항공주는 유가 상승 시 연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가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항공 수요 위축 우려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번 이슈가 단기 이벤트인지 구조적 군비 확장 국면의 신호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기 충돌에 그친다면 방산 정유주 급등 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긴장이 장기화된다면 국방 예산 증가와 에너지 안보 강화 흐름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환율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원화 약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비중이 높은 방산주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키워드는 방산과 에너지입니다.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뉴스 흐름과 국제 유가, 미 국채 금리, 환율 변화를 함께 체크해야 하며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 수주 공시와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 테마 접근보다는 수주 잔고, 수익성, 재무 구조까지 점검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응 방법입니다.